이 테크윙의 큐프로버 장비가 4분기 초 이때쯤으로 해서 이 퀄테스트 결과 발표가 나올 수 있다. 지금 테크윙이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조정이 다 나와주고 나서 추세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3사를 모두 다 잡는 장비 기업 하면은 테크윙이 당연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소재단에서 봤을 때는 HBM 이제 CMP 슬러리를 납품하고 있는 곳이 동진세미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보실 때 장비 쪽은 테스트 관련 기업들, 그리고 소재 쪽으로는 동진세미캠과 솔브레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AI 반도체 관련 주식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 성장성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 1부에서 샘 울트먼이 최근에 AI 거품론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거품론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충시키는 거에 있어서 계속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기술력이 너무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어서, 예전에는 이런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4, 5년 주기였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제 첨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2, 3년 주기로 빠르게 경기 민감 섹터가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제는 주기가 더 빨라졌습니다. 거의 뭐 한 1년 반 주기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계속 이 차세대 AI 가속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블랙웰 출시 이렇게 했을 때 우와 이랬었는데, 지금 뭐 블랙웰 울트라 나왔죠. 거기다가 내년에 루빈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차세대 칩들이 또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시장은 계속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 주자 중에서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독주 체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다른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에서도 자체적인 지금 칩을 또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만큼 또 그 AI 칩을 만드는데 필요한 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같이 동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물론 뭐 이 공급에 대한 쇼티지 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지만, 공급보다도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저는 성장성이 계속해서 앞으로는 더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고, 실제로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3년도 기준으로 한 400억 달러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030년도에는 2천억 달러 이상까지도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한 5배 정도 이상 성장한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성장성은 여전히 좀 담보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말하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AI 반도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이미 지금 이제 엔비디아 독주를 막기 위해서 AI 칩을 만드는 곳들이 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워낙 지금 엔비디아 쪽에 관련 수주가 많이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빨리 데이터 센터에서 더 많은 GPU를 확보하고 또 더 많은 이런 생성형 AI를 만들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도입하고 빠르게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대인데, 그게 계속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시간이 지체가 되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시장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독자적으로 칩을 지금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의존도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이 엔비디아 의존도 높은 시장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미 지금 이제 다른 경쟁자들도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독주 체제가 적어도 뭐 빠른 시일 이내라고 본다면 내년까지는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루빈이라는 또 칩을 엔비디아에서 작년에 사실 이제 공개를 했었고, 이게 이제 2년 만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도 사실 위기감을 굉장히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중국도 지금 반도체 굴기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AI 칩을 생산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이번에 알리바바 쪽에서 AI 칩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원래 이제 중국향으로 납품을 이제 할 수 있는 H20이라는 칩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납품을 못하게 됐다가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관련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H20 칩을 이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알리바바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체 생산 칩을 만들겠다. 라고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이제 이 H20 칩을 중국의 뭐 다른 이제 기업들에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약간 좀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H20 칩은 일단 중국향으로 해서 납품은 하되 블랙웰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성능이 다운된 그런 이제 칩들도 같이 이제 중국 쪽에 납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중국향 매출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 그만큼 이 중국 쪽에서도 엔비디아 쪽으로 수주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었는데 계속 이제 미국에서 막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런 이제 매출을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도 좀 완화해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결로 봤을 때 일단 중국 쪽에서도 계속 자기네들만의 독자적인 그런 AI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이 AI 칩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뭐 이제 메모리를 운영하고 하는데 이제 GPU가 필요한 거고, 그 GPU 옆에서 그 메모리를 저장해주는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독자적으로 간다 했을 때도 삼성전자, SK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가는 부분들, 루트들을 계속 좀 막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좀 많이 우려로 보고 있는 거죠.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원래 HBM 시장에서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HBM4 양산 이제 샘플링을 하면서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추격이 시장 판도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부터는 이 HBM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이런 마케팅 활동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일단은 그 선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HBM 시장이 너무 이제 좁은 파이의 시장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최첨단 디램 반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당시에는 엔비디아밖에 없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 칩을 만들더라도 그게 이제 같이 수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규모 계약이 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이제 고부가치 칩을 만들더라도 누가 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개발 비용은 엄청 많이 드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사줄 수 있는 곳은 없다 보니까 일단 본업에 집중을 하고 또 그 외에 뭐 CXL이라든지 PIM이라든지 이쪽에 일단은 좀 분산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자. 그리고 또 시스템 그 반도체 파운드리 쪽도 지금 사업 벌려는 게 있잖아요. 계속 이제 그쪽으로 일단은 기술을 조금 이제 몰빵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AI 시대가 열리고 엔비디아의 이 GPU가 쇼티지가 나게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그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 승기를 이제 놓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계속해서 이제 밀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계속 HBM만 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진 이제 매출의 대부분도 다 HBM 쪽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BM 쪽으로는 그래도 적어도 SK 하이닉스가 최근 근래에 최소 못해도 한 2, 3년간 그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이 첨단 공정이 너무 빠르게 기술력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주자들도 그만큼 지금 속도감 있게 따라붙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초기 격차는 좀 벌어졌지만 그 격차 수준이 지금 HBM4로 갈수록 이제 거의 비등비등해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HBM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수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패키징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게 사실 가장 큰 이제 수율의 결정타였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HBM 이제 4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정 지어지는 게 단수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 단수 경쟁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차별화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HBM4에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양산 이제 시기가 SK 하이닉스가 10월, 삼성전자가 이제 11월
이렇게 이제 양산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HBM3E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독주를 했지만 HBM4가 아무래도 수익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경쟁을 한다 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만 지금 HBM4를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론도 지금 그만큼 기술력이 지금 따라붙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3강 구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HBM 쪽에서는 일단은 올해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누려오고 있는 독점 지위, 거의 HBM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SK 하이닉스가 한 60%에서 그 HBM3 12단에서는 거의 70%까지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금씩 상황이 역전되면서 이제 3강 구도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삼성이랑 마이크론이 이제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만큼 기술력이 많이 향상돼 있는 상태일까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내년 기점으로 이제 3강 구도 체제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HBM4로 가게 되면은 HBM4 이제 단수 경쟁, 그다음에 이제 HBM4E로 가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고객사에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을 한 HBM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떤 이제 기술력을 갖고 그걸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유연하게 해주느냐, 그런 싸움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HBM4, 그 이제 후년부터는 이제 각자 독자적인 그런 기술력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경쟁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HBM4 관련주 중에서 약간 특히 주목하면 좋을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HBM 쪽으로 해서 저는 삼성전자 향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검사 장비 쪽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곳 중에 YC라는 HBM 검사 장비 기업이 있어요. 원래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HBM4와 HBM3E를 같이 함께 테스트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만들어줘라고 했었던 게 이제 작년 상반기였었고요. 그거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작년 이제 하반기쯤에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물량이 생각보다 조금밖에 납품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HBM3 아직 그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가 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HBM4가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양산 시기가 빨라진다 한다면은 이 YC에서 만든 검사 장비가 쓰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검사 장비 쪽에서는 삼성전자 향으로 봤을 때 YC를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검사 장비가 그 HBM3랑 HBM4를 검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향으로 이제 맞춰서 만든 거겠죠.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어드밴테스트였나? 아무튼 그 외부적인 곳에서 만든 테스터 장비를 이제 끌어와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올 때마다 바꿔야 된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는 장비보다 우리 국산에서 만든 장비를 들여와서 쓰는 게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위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봤을 때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이 HBM 검사 장비를 그 SK 하이닉스가 또 새롭게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YC가 만약에 SK 하이닉스에 맞게끔 커스텀을 해주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쪽에도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HBM4만 이제 양산된다 했을 때는 YC가 저는 수혜 본다고 일단은 봐요. 삼성전자 향으로.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다 3사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이제 큐브 프로버라는 HBM 장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HBM을 이제 적층으로 쌓아서 이제 패키징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검사를 하고 나서 또 낱개로 이거를 테스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낱개 단위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첨단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큐브 프로버 장비를 테크윙 쪽에서 삼성전자 쪽에 일단은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부터.
그러니까 YC랑 비슷하게 지금 납품은 하고 있어요. 납품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랑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지금 퀄 테스트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단수 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이 8단까지는 수율이 담보가 되어 있어요. 근데 12단 이렇게 이제 높아지는 단수에 있어서는 아직 좀 퀄 테스트 통과가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최근 나온 이제 기사에 따르면 이 테크윙의 Q 프로버 장비가 바로 한 10월 달쯤 4분기 초 이때쯤으로 해서 이 퀄 테스트 결과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테크윙이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조정이 다 나와주고 나서 추세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3사를 모두 다 잡는 장비 기업 하면은 테크윙이 당연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고요. 소재단에서 봤을 때는 HBM 이제 CMP 슬러리를 납품하고 있는 곳이 동진 세미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보실 때 이게 그 장비 쪽은 테스트 관련 기업들 그리고 소재 쪽으로는 동진 세미캠과 솔브레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접근할 때 약간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만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와, 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삼성전자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높은 수익률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막 조 단위의 기업들은 다 아니거든요. 천억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낮은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분할 매수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와 이제 비중 관리만 잘 하신다면은 하반기 안정적으로 일단은 반도체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잘 보유하시면서 수익 전환까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어서 저는 적어도 올 하반기 연말에서 연초까지는 그래도 흐름 보시면서 대응해 보셔라라고서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TSMC, 삼성전자 등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의 AI 반도체 수주 경쟁이 치열한데요. 국내 파운드리 업체들의 현 위치와 이제 투자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파운드리 하면은 요즘에는 계속 삼성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일단 파운드리 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파운드리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수율이 그 TSMC에 비해서 좀 많이 딸리다 보니까 이 TSMC의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 공정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거의 한 50%에서 60%는 TSMC가 가져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들어선 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얼마 안 됐어요. 네. 10년도 안 됐습니다. 201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는 선방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이제 기본적인 기대치가 높잖아요. 아니 그래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1위를 먹었는데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금방 따라잡겠지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최근에는 TSMC에 밀려서 15%까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첨단 공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래도 수주가 조금씩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나노 공정 향후로 해서 테슬라랑 애플, 퀄컴 이런 대규모 수주를 연달아서 이제 받게 된 부분이 다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의 대규모 수주 소식은 그만큼의 이제 기술력이 이제 담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사실 파운드리 단일 사업만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그런 기술력으로 안정적인 수율을 잘 내는, 그러니까 늦더라도 수율이 담보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TSMC가 그런 이제 고객사들의 수주를 계속 따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무래도 파운드리에 있어서는 TSMC에 비해서는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후발주자의 서름을 우리가 HBM에서도 삼성전자가 겪었잖아요. SK 하이닉스의 만년 2등인 줄 알았던 SK 하이닉스에 또 밀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삼성전자가 심기일전해서 지금 다시 이제 점유율을 회복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대규모 또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방미사절단 갔다 오고 나서 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뢰도 측면에서 있었을 때는 계속 이제 미국 향으로 해서 좀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좀 반도체 시장에서 약간 좀 노이즈처럼 들어왔었던 이슈가 뭐였냐면은 인텔 있죠. 인텔이 또 잘 나가다가 최근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도 시장 점유율을 TSMC에 밀려, 삼성전자에 밀려, 완전 이제 계속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인텔의 이제 지분을 이제 사들이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인텔이 미국에 이제 공격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또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텔 쪽에 밀어주기 할 거 아니냐,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계속 입김 넣어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도 눈치 봐야죠. 이제 막 테슬라 뭐 이런 대규모 수주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인텔을 또 뺏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인텔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관계로 가느냐. 그러니까 적으로 두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손잡자 이거죠. 그러면은 인텔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리기판 관련해서 특허가 되게 많거든요. 기술력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금이 없어요. 예, 자금이 없는 그런 와중에 유리기판 사업을 접어 말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삼성전기 있죠. 유리기판도 만들죠. 유리기판 인터포저까지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 유리기판 쪽으로 인텔과 같이 그런 뭐 컨소시엄을 만든다거나 MOU를 한다거나 이런 협업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텔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인텔에 따오는 물량들 내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 같이 이제 뭐 협업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도 일단 있기 때문에 일단 경쟁 구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장점들도 있을 것이다라고서 일단은 보는 거고요. 우리 이제 국내 쪽에 이제 중소형 파운드리 쪽으로 보면은 가끔씩 이 종목도 이제 종목 상담 많이 주시는데 DB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은 다 TSMC랑 삼성전자가 가져가겠죠. 근데 대부분의 팹리스 기업들이 최첨단 칩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 최첨단 공정 이외에 기존에 했었던 전통적인 이런 아날로그 칩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해주는 곳이 DB 하이텍이라고 보면 되는데 DB 하이텍이 그래도 위탁 생산을 꽤 잘하는 편이라서 요즘에 중국 쪽에서 반도체 굴게 하는 그러잖아요. 중국 쪽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의 그런 수주를 계속 이제 DB 하이텍 쪽에서 따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쪽 보실 때 삼성전자는 일단은 글로벌향, 최첨단 공정, 그리고 이제 국내 쪽으로 중소형 기업들 볼 때는 DB 하이텍, DB 하이텍은 보통 이제 뭐 전력 반도체, 뭐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 이제 위탁 생산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전력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 그 전력을 바꿔주는 그런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위탁 생산해주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은 그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AI 반도체 시장이 참 뜨겁지만 일각에서는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AI 반도체 관련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이제 조정 국면을 겪게 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거라고 보는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뭐 거품론은요 지금 이미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기이기 때문에 한 번씩 노이즈를 좀 유발을 해야지 매물이 좀 나오면서 또 그 매물을 받아서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계속 이제 상승 눌림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론이 뭐 이제 막 제기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계속 나왔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그냥 노이즈에 그칠 만한 이슈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공급망 리스크 예를 들어서 수율이나 발열 문제 관련해서 노이즈가 저는 오히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또 해결이 됐다 하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또 호재가 돼서 또 다시 또 밀어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증설한다든지 GPU 수요 이런 부분들이 워낙 크고요.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냐? 지금 시장에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로봇이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뭐 전기차도 소프트웨어 요즘에는 거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을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 차량 보면은 아예 전체가 다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이게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그럼 뭐 하겠어요? 차량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이런 GPU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폰, 로봇, 뭐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이런 쪽에 다
다 지금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산업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품론은 나오지만 이거는 불가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상용화 그 과도로 달릴 수 있는 게 2030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030년도까지 관련 이제 밸류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